안녕하십니까, 김벤치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아이오닉 5 실내 사진이 추가적으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쟁차인 닛산 아리아, 이 차의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트인 킥보드 소식과 사이드 카메라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아이오닉 경쟁차는 어떤 차일까요? 혼다 이하고도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카메라 사이드 미러 시스템 이런 거 좀 분석했었잖아요. 실제 경쟁차는 닛산의 아리아라는 차라고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가 팔린 모델은 어떤 모델이고 어떤 브랜드일까요? 닛산이 가장 많이 팔렸고요. 닛산 리프라는 모델입니다. 2014년부터 기술을 계속 쌓아왔고요. 지금이야 테슬라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강호는 닛산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그런 필드 문제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노후화가 엄청 쌓였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글로벌 런칭을 이번에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스펙 좀 분석하고 가볼 건데요. 주행거리가 610km입니다. 아리아가. 그리고 90kW 배터리를 쓰고요. 아이오닉 5보다는 훨씬 더 높죠.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 버전이 73km에 WLTP 유럽 기준 510km 주행거리잖아요. 듀얼 모터를 쓴 460 모델 기준으로 5.1초 제로백을 가집니다. 이거는 유사하죠. 실내 인테리어 컨셉도 조금은 닮은 느낌이 있어서 경쟁차로 삼았습니다. 일단 공개된 아이오닉 5 실내를 볼 건데요. 스티어링 휠을 보면은 4개의 토글 방식의 물리 버튼을 쓰고요. 터치 타입의 버튼을 8개를 씁니다. 터치 타입 버튼을 쓰는 거는 기아 현대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거죠. 보통 벤츠에서 많이 써왔거든요. 그리고 닛산 아리아에서도 터치 타입의 버튼을 많이 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기어 변속 전진 후진 아이오닉 5는 칼럼 타입을 쓰고요. 닛산 아리아는 버튼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센터 콘솔에 있죠. 이거는 CV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센터 터널이 뚫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은 두 차종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자세히 보면은 아리아는 전동 방식으로 센터 콘솔을 전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버튼이 보이시죠? 아이오닉도 분명히 전동이라든지 어떤 뭔가 센터 콘솔을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썼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참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아이오닉 5와 닛산 아리아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12.3인치 듀얼 디스플레이를 쓰고요. 다만 디스플레이가 통합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헤드 유닛이라고 해서 CPU가 별도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합하려면 기술적인 부분하고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가운데 핸들에 가려서 통합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별도로 썼을 때는 둘 중 하나가 고장나면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통합을 하게 됐을 때 헤드 유닛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요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최근에 테슬라가 리콜을 엄청 맞았죠. 그게 반도체 문제였잖아요.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문제.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하고 좀 단계적으로 통합형 디스플레이 가져가려고 하고요. 선행 기술로 이미 프로토타입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벤츠에서 순수 전기차 EQS가 나오는데 여기에 통합 디스플레이 넣는다고 하고요. 중국 전기차 회사인 바이토는 2020년 CES에 사전 공개를 했었죠. 아이오닉 5와 닛산 아리아가 차이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음성인식 기능입니다. 현대는 카카오 아이를 쓸 것 같고요. 닛산 아리아는 아마존 알렉스를 쓸 것 같아요. 좀 이 부분은 좀 신기한 부분인데 구글하고 아마존이 음성인식 시스템이 서로 경쟁사거든요. 근데 구글이 르노일산 얼라이언스하고 자율주행 협력을 맺어 있거든요. 경쟁사인 아마존 거를 쓴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현대는 카카오 아이가 있는데 고속주행 시 소음 때문에 음성인식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카카오의 데이터 수집을 하니까 계속 발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컵홀더가 암레스트하고 단차가 있거든요. 아이오닉 5에서요. 빈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수납 공간을 넣었을 것 같아요. 2열에서 쓸 수 있는 접이식 테이블을 넣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까지는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도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카니발에는 컵홀더 가운데 핸드폰을 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됐거든요. 그런데 아이오닉 5는 그런 디자인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트가 180도 백폴딩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가 선제적으로 적용되었던 차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냐면 카렌스의 1열하고 2열이 뒤로 완전히 180도 폴딩이 돼서 다리를 쭉 펴고 쓸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리글렉션 기능이라고 하는 그랜저하고 소나타에서 나왔던 그런 기능하고는 별개로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수석의 안전벨트가 시트에 체결되지 않거든요. 이게 벨트인 시트라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아마도 회전 타입의 시트는 이 모델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만약에 추후에 스파이셜이 따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율주행 컨셉 시트에서는 이미 현대 트랜시스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타렉스 EV에도 넣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보면은 도어가 좀 특이한데 약간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차들 보면은 도어 손잡이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쪽에 통합형으로 길게 손잡이가 연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 사이드 미러인데요. 요거는 두 가지가 들어갔다는 걸 포착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빗물이 오거나 눈이 얼어가지고 쌓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바람하고 워시액을 싸서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고요. 폴딩 했을 때는 카메라가 돌아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오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사이드 미러 시스템하고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각각의 카메라가 사이드 미러에 달리게 되고요. 카메라 하나로 둘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메커니즘 아직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허로 프론트 펜더 쪽에 붙는데 폴딩 돼서 아예 수납이 되거든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기술도 차후에 나올 차에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트인 킥보드거든요. 작년 정도에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현대에서 공식적으로 아이오닉 브랜드에 적용한다고 했었고 20km 정도 갈 수가 있는데 발판을 이게 한번 접어가지고 수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폴딩을 해가지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할 수 있고 차가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을 할 때 바로 이렇게 꽂아서 수납해 놓으면서 동시에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방식을 쓸 것 같아요. 지니인 파츠라고 해가지고 정품 튜닝 옵션으로 카탈로그에 실려가지고 팔릴 것 같고요. 트렁크 하단 수납 공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기능일 것 같고 현대에서 갑자기 이걸 왜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BMW라든지 아우디도 이런 지금 모빌리티 산업에 손을 뻗치고 계속 전기자전거라든지 사업을 계속 뻗치고 있어요. 인베스트데이 때 공개된 영상 중에 신기한 걸 발견했는데 아이가 뒷좌석에 타거든요. 이 차가 기아 CV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의 결론, 아이오닉 5와 기아 CV 어떤 신기술이 더 있을까?